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인 강행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강행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또 이 민법상의 강행 규정에는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행 규정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강행 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그리고 가족관계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의 법률 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 제3자, 나아가서는 사회 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 정책적 규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척하거나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무조건 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규정인 거죠.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강행 규정에 들어가는 조항들은 민법 제652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법 제652조 강행 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 652조에 명시된 강행규정 조항들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무엇이냐면 한쪽에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을 했을 경우에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면 그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아니고 유리한 특약이라면 이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특약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들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특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조항들은 모두가 다 강행 규정인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차에 관한 조항 중에서는 민법 652조에 명시된 조항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지금부터 그 해당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5조 기한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1항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호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민법 제638조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45조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조항들 중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법 자체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 규정에 위반하는 특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